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보든 아니면 일반 지역 큰 서점이든 간에 이렇게 매대에 깔려 있는 거를 보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콘텐츠를 제대로 시청만 하셔도 사업을 하시든 유튜버로서 어떤 콘텐츠를 프로듀싱을 하시든 간에 삶에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는 거, 그거 하나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서 온 가족 여러분, 이번에는 색다른 책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바로 무기가 되는 스토리. 전쟁 영화 얘기도 아니고 이 책은 비즈니스 관련된 경영 관련 서적이기는 합니다. 마케팅 아니면 사업, 기업들이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들 다룬 얘기고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선에서 응용할 만한 전략을 제시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책입니다. 물론 원전은 따로 있습니다. 미국 도널드 밀러의 Building a Story 브랜드. 스토리가 있는 브랜드 아니면 스토리식의 브랜드, 그런 걸 빌딩하는 거, 구축하는 거, 지어내는 거, 쌓아 올리는 거. 스토리 있는 브랜드를 쌓아 올리는 방법, 만들어내는 방법, 지어내는 방법, 이런 거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원문, 번역문 참조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좀 풀어드려 볼 텐데요. 당연히 현재 사업하시는 분들의 성공의 돌파구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회사는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물론 스토리만 잘 꾸민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가운데 부족한 2%, 그거를 채워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저희도 이제 왜 그 지역사회 영화관이나 지역 유선 방송에서 보면은 동네 가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동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매장은 뭐 얼마나 크고요, 주차장은 얼마나 넓고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도 물론 필요하기는 한데 주차장이 넓으니까 거기 먹으러 가야겠다, 그게 제1 요인은 아니죠. 그렇죠? 물론 맛이라면 둘째 가면 서러워합니다. 그 얘기도 필요하지만 맛있다니까 가보자, 그것도 끌어당기기에 이제 흡인력으로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선 어떻게 하면 잠재 고객이 보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게 이제 연구할 분야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다 읽었는데 방법론을 확실하게 제시를 합니다. 순수한 의미의 무기는 아닙니다. 그냥 강력한 도구, 성공의 도구가 될 만한 스토리를 첨가해라, 이런. 성공하고 싶으면 스토리텔링으로 접근하라,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이쪽 세계에서 스토리를 가장 잘 활용한 사업가로는 스티브 잡스를 들 수가 있죠. 그 브리핑 프리젠테이션의 달인으로 이제 저희가 넘버 원으로 꼽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경우에는 이런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이든 그러니까 아이폰이든 아이패드, 아이팟 다 그런 쪽으로 접근을 잘 했던 거죠. 정보가 너무 흘러 넘치다 보니까 웬만한 정보 아니면 딱딱한 정보는 이제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죠. 왜냐면 저희가 유튜브를 틀어도 이미 몸에 배인 것이 벌써 이제 스킵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광고도 스킵하지만 각 콘텐츠마다 인내심은 이제 바닥인 상태에서 이거 심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건 누를 거야 하면서 보는 정도, 거의 이제 리젝트를 아주 본능적으로 이제 인내심이 거의 바닥이 나 있는 게 이제 현대인인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마음을 주지 않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안 봐야 될 이유를 찾는 그런 느낌? 여기서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 보다는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이러고 싶은 정도로의 우리의 이제 본능은 외면에 이제 이골이 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동영상 내지는 광고 콘텐츠든지 간에 일반 콘텐츠든 광고 콘텐츠도 흡입력 있는 건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뭐 예쁜 여성을 동원하든 아주 특별한 접근을 하든 주로 인제 애플이 아이폰을 선전할 때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구도가 일반 상업 콘텐츠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은 확실히 있죠. 그래서 한참 보다가 보면 '이거 아이폰 광고였어?'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매력적으로 흡입력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를 인제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인제 그런 거죠. 제가 이 동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여러분들께 스토리텔링이 잘 되면 이탈을 안 하시고 평균 지속 시간이 길게 이렇게 영상을 보실 수도 있기는 하죠. 저도 이 스토리 브랜드, 저라면 이제 말하자면 유튜버라면 스토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방법, 그것까지도 제가 이 콘텐츠에 담아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편 내에 이것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저자가 동원하는 거는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화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크게 얘기하자면 기승전결 이런 식인 거죠. 도입해서 전개를 하다가 클라이막스를 확 끌어올리고서 결말을 짓는 그런 거죠. 드라마들도 사실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기본적인 룰이 있고 그게 사람들이 스토리에 빠져드는 어떤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뭔가 얘기가 전개되면 거기에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이 아주 곤란에 처하고 그러면 그 주인공을 곤란에 처하게 하는 적이 있고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구세주 내지는 동료 이런 구원의 손길을 담당하는 역할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주인공이 싸워서 이겨서 얘기가 해피엔딩이 된다거나 카타르시스, 정화를 준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노래도 사실은 그렇죠. 그런 사이클이 있죠. 도입해서 막 전개 좀 하다가 클라이막스로 가다가 클로징을 하는데 인트로 아니면 뭐 벌스 이렇게 얘기하죠. 도입부 이렇게 노래를 발표하는 일반적인 노래들은 그런 사이클을 공식을 타고 가는데 경연에서는 임팩트가 강해야 되니까 바로 거의 중상 단계에 강렬하게 바로 도입을 시작해 버리고 어느 정도 약간 엮어 나가다가 결말을 짓는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소설이라거나 그렇다면 막 도입이 한참 길잖아요. 인트로가 거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정도로 길다가 이 전개가 되는데 유튜브 동영상 그러면 곤란하죠. 또 경연에서의 노래 또 그러면 안 되죠. 뭐 불후의 명곡이든 요번에 또 하게 될 보이스 코리아, 그쵸? 엠넷의 보이스 코리아 이런 경우에 보면 도입은 거의 쳐내고서 막 상승 무드부터 바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기는 하죠. 그렇다고 완전히 제일 처음부터 클라이막스를 바로 깔면 그거는 이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상승기로 바로 들어가는 정도. 그래서 클라이막스 막 치고 웨이브 타다가 그냥 임팩트를 강렬하게 주고 끝나는 그런 정도의 노래 전개도 그렇듯이 유튜브 콘텐츠도 그런 거죠. 도입해서 서서를 잔뜩 깔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콘텐츠의 전체 콘텐츠 중에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부분을 갖다가 인트로에다 아예 갖다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끌어다 붙여 놓고서 그 대목이 언제쯤 나올까 하면서 보게 만드는 정도인 거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스토리를 던져서 주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 회사는 몇 년이 됐고 어느 광고에 보면 국내 최초야 이런 얘기를 귓속말로 해요. 무슨 보험회사 상품 CF였던 것 같은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그걸 국내 최초로 했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말하는 화자 아니면 기업 쪽에서 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의미가 없고 받아들일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한 거 그게 제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저는 사실은 문학과 지망생이었거든요.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이 스토리의 구성, 이 부분에서 갈등의 고조라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재주가 빠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국문학 전공 안 하고 경영학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학을 안 했다는 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든 뭐 유튜브 콘텐츠를 작성하든 간에 그 룰은, 그 비결은, 비법은 익혀 놓아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인제 여러분 구독자들께서도 저의 콘텐츠를 보실 때 정말 스토리텔링 스타일로 접근을 하는지, 그거를 한번 눈여겨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가능하면 포커싱을 스토리 빌딩 하는 쪽에다가 맞춰서 독자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매료될 만한 정도의 구성을 가져가려고 이제 그렇게는 해보죠. 그래서 이 작가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천기 누설, 그런 정도, 천기에 가까운 스토리를 구성하는 방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5초 되는 그 CF에서 기승전결을 다 배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토리 속으로 끌어들여서 몰입을 하게 만드는 정도의 마인드는 계속 가지고서 그 콘텐츠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책이 나온 지는 조금 됐습니다. 2018년 9월 30일 초판이니까 1년 반 정도 된 거죠. 저도 이제 사서 바로 읽고는 유튜브 콘텐츠로는 이제서야 이제 가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원전은 나온 거는 2017년. 되게 오래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서점가에서 이제 영업 잘하는 출판사들은 이런 이제 지방 서점에도 늘 이제 깔아놓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교보든 아니면 일반 지역 큰 서점이든 간에 이렇게 매대에 깔려 있는 거를 보셨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은 이 콘텐츠를 제대로 시청만 하셔도 사업을 하시든 유튜버로서 어떤 콘텐츠를 프로듀싱을 하시든 간에 삶에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라는 거, 그거 하나는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이 하고 있는 얘기는 고객을 자신의 스토리 속으로 끌어들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고객이 몰입할 만한 정도로 스토리를 제시해서 고객이 이 스토리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인 거죠.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광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광고 이외에 어필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잠재 고객들에게 흡인력을 갖도록 하기는 해야겠는데 어찌 해야 할런지 방법론을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뭐 회사가 잘 나가서 자금력이 있으면 좀 능력 있는 마케팅 회사를 섭외를 해서, 또 그쪽에서, 그게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주면은 저쪽서도 있는 능력 없는 능력 다 동원해서 머리를 짜내서 매력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이쪽 회사도 없어서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많이 못 주고, 그러면 결국은 신통치 않은 결과물로 광고비로 돈만 쓰고 결과물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광고의 지평도 많이 달라졌죠. 조그만 회사 이제 텔레비전 광고, 영상 광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어려워서, 금전적으로, 재무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거고요. 이제 신문은 거의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 버렸죠. 지금도 그 한심한 텔레비전에서는 신문 갖다가 펼쳐놓고서 방송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러는 방송국은 이미 끝났다고 봐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명한 독자라면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후진적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 건 거죠. 누가 말리겠어요, 그거는. 그러니 신문에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옛날 생각인 거죠. 그래서 차라리 구글 애즈나 이런 쪽, 근데 이제 구글 애즈도 깊이 통찰이 있는 가운데 집행해야지 완전히 믿을 건 못 되는 것 같아요. 요점은 자신이 광고를 집행을 할 때 자신이
스토리를 매력적으로 꾸며내야만 자신의 광고가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없는 돈에 무리한 요구로 광고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너만큼 아무도 절실하게 스토리 구성에 매달리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작가가 자신의 책을 썼어요. 표지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래픽 디자이너, 북 디자이너 이런 분들한테 맡기게 되는데, 컬러풀하게 도안은 할지 몰라도 메시지는 그런 디자이너들은 절대로 담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는 내가 만든 스토리인데 누가 알겠어요? 나만 아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떻게 포장돼야 되는지는 내 머리에서 나와야지 용역 디자이너한테 기댈 상황은 아닌 거예요. 책 디자이너 그렇듯이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장님이 이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짜줘야지 직원들은 절실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 월급이 나오는데 문제 없는 한도,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을 주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의 긴장감으로 일을 하고 결과물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사장님이라면 일의 성패와 열매를 거둘 마지막 사람, 그 사람이 스토리는 만들어내야 돼요. 모든 유튜버, 모든 사장님들은 자신이 작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에게 스토리를 전해야 할 작가. 제품이든 서비스든 무엇이든 간에 내가 스토리 작가다. 내 제품을 두고서 고객에게 스토리로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자신이 구성해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성공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텐츠 좀 유심히 잘 보시고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볼 때 책 광고의 메시지든 일반 기업 제품 내지 서비스 광고의 메시지든 심지어는 영화 홍보든 간에 드라마 홍보든 간에 거기서 광고 소구점 어필할 포인트는 결국은 감독, 작가, 사장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각각의 업무 담당자들이든 사장님들이든 간에 고객 회사에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든 팩스로든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내는 건 낮은 점수예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 상대방의 귓가에서 이렇게 들리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그런 필터를 가지고서 스크린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죠. 내가 전달할 얘기를 상대방 입장에서 구미에 당기게 써내보내는 거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늘 초점을 상대편에 두고서 메시지를 구성하고 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주장하는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매력 포인트 이런 걸로 접근해서는 곤란한 거죠. 그래서 늘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낚시를 하는데 내 맘대로 해서 성과가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물고기의 입장에서 빨려들 만한 정도의 낚시를 내가 해야지 내가 고기를 잘 잡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선 낚시꾼에게서 배운다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잔재주를 잘 부린다고 고기가 걸리는 건 아니에요.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 나는 물고기야. 내 습성은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하면 물게 돼 있어. 그거를 알아내고서 그렇게 낚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가들께서는 이제부터 잠재 고객들은 물고기다. 그리고 나는 낚시꾼이다. 그러면 낚시꾼들이 걸려올 만한 밑밥을 주듯이 스토리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스토리는 소설가만이 쓰고 드라마 작가만이 쓰고 구성 작가만이 쓰는 것이 아니다. 노랫말은 작사가만 쓰는 것이 아니다. 나야말로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내 사업에 내 콘텐츠에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나는 작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콘텐츠 저희 콘텐츠를 보셔서 키포인트를 찾아내시고, 물론 당연히 납득하기 쉽게 이거야 하고 느낌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다 전달해 드려도 여러분 사장님이나 유튜버께서 스토리를 재구성해서 매력적으로 스토리를 여러분의 독자나 여러분의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으시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방법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만 뼈를 깎으셔서 스토리 작가가 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광고 시청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이번 기회에 스토리 작가로, 스토리텔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